What's a dream house for Elon Musk? Like some Tony Stark type shit? Yeah, definitely. 엄청나게 비 오고 경사져 있고 산 많고 태풍 오고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한국이란 시장의 특성이 뚜렷해. Boxable rumor that I would do have. actually have a Boxable, yeah. You do? Some prototype Boxable that's down in South Texas. I use the Boxable as my guest house.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컨테이너 형태의 집에 살아? 돈이 좀 없고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 그런 개념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내 차다 하고 평생 가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주거는 내 집이라는 생각이 있잖아. 요즘 젊은 세대는 좀 이사를 하고 하지만 중장년층은 집이라는 거는 평생 내가 삶을 마치는 곳, 내 삶을 영위하는 곳인데, 일론 머스크가 손대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 중요한 거는 노동 임금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임금비를 최대한 줄이고 물량 생산을 대량화하는, 규격화가 되고 생산하면 좋기는 한데 각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변화를 받아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지. 시장에서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성에 맞게 고급화하면 그 재료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모듈러화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삼각형 규격화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운송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정해진 사이즈에서 나와야 되는데, 연화건축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단가가 더 높아.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뭐 좀 고가차를 하지만, 아니면 대량 생산에서도 고가차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는 형태는 똑같잖아.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인 거는 다른 생각이잖아. 기술이 발전을 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겠죠. 어떤 장비를 엄청 투자했는데 그 수요 시장이 없으면 적자잖아.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잖아. 근데 왜 단가가 비쌀까요?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철근이나 수반되는 여러 장비들이 일반 단독주택 짓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근데 이게 수량이 많고 많으면 코스트는 내려가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자도 못 낼 정도예요. 그런 사람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일정한데 이자가 폭탄이 돌아오다. 그걸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다 보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돈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트레일러 하우스인 것처럼 저 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모기지로는 30년 빚을 갚아야 된다. 나는 아니 굳이 불편할 걸 좀 감수해. 시장이 엄청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선점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미국의 주택시장을 봤을 때 프로테지가 너무 높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끝난 시점과 비슷한 지금 미국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치 불안성도 크고 시장의 불안성도 크고, 미국까지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많으면 그 기초 부분이 구조가 어찌 될까? 집이라는 거는 길 위에 그냥 얹어있는 식이 아니고 땅과 대지가 일체화되어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 주택은 가만보면 기반 시설이 연결만 하는 시스템이에요. 차로 싣고 와서 내려주고 연결 끝. 연화건축 방제건축은 제 우선이 부적절한 땅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가 1번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집이란 거는 땅에 대해 결속되어 있어야 되고, 같은 땅이라도 5m와 10m 사이에 형태가 달라요. 울산에 예전부터 살고 있는 집을 하나 했는데 그 주민들도 왜 벽이 자주 범위 가는지 몰랐어. 우리가 파일을 박아보니까 20m씩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있는 경계선에서 한쪽은 물바다고 한쪽은 그냥 이제 땅이었던 거야. 근데 물이 계속 흐르는 땅이었는 거야. 근데 집 표면에서는 뭐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벽에서 이제 세월 가면 범위 가는 거야.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그 그릇 속에 사는 거야. 삶을 그 집 속에 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환경이라는 거 이런 걸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기후야. 접이식 주택이든 초소형 주택이든 기후나 이런 걸 배제한 집은 뭐냐면 비가 내리치는데 처마가 없고 이러면 어떨까? 춥고 뭐 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항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손을 좀 배제하고
기계의 손을 많이 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공장 투자 비용 대비 건져야 되는데 저가로 대량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적자를 안 본 만큼 수요가 있어야 된다. 캡슐 하우스 또는 우주선 하우스라고 작년하고 2년 동안 센세이션이라나 막 했잖아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한국이나 특성이 참 독특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기후를 다 갖고 있어. 엄청나게 비 오고 경사져 있고 우산 많고 태풍 오고 한국에 맞는 주택이라는 게 우주선 캡슐하우스는 보기는 좋으나 과연 맞을까는 캐션 마크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한두 번 호불호는 끌 수 있지만 주거의 개념으로 보면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잖아. 폼 나고 한번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에 갈 수는 있으나 하루 종일 평상시에도 그걸 타고 살아라? 그거는 좀 그러잖아요. 예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 주택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하고 직접 보고 바이어들 만나고 또 공장 규모도 엄청 돼. 근데 나는 글쎄요. 왜? 한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이 뚜렷해. 스마트 하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편리를 위해서 접목하는 거지. 공조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내가 창문을 안 열더라도 안에 공기를 바깥에 보내주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안에 이어주고 항상 일정한 습도나 온도를 관리해주면 에어컨을 굳이 틀지 않고더라도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공조가 쉽게 돌잖아. 공조라든가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접목하면 최고로 좋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휴대폰으로 불을 켜고 그거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 요즘 100세 가전에 전부 다 와이파이가 다 연결되잖아. 주말에 펜션이나 어디 한 번씩 가지만 그 펜션에서 주거하고 산다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화장실도 있고 싱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거기서 막상 살려고 하다 보니 뭐 창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책도 좀 보면 서재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요리를 좋아하는데 주방의 크기라든가 쉼터잖아. 말 언어에서 농막이잖아. 잠시 사는 거잖아. 그럴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방제라는 기본의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단가 경쟁력에서 우리는 저 산 넘어 있는 일론 머스크 단순하게 비교하면 1500이면 우리는 6000 정도 필요해. 구조적인 거를 견뎌야 되고 단열이 견뎌야 되고 이걸 다 사람이 하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양복 입고 가서 뛸 수 없는 것처럼 옷이란 테두리는 똑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아예 다른 거지. Yeah, you gotta have the dome that opens up with the stealth helicopter and that kind of thing, you know. Yeah. For sure. Fuck yeah. Yeah, fuck yeah. But then it's like, man, does it really make sense for me to spend time designing and building a house and I'd be real OCD on the little details and the design or should I be allocating that time to getting us to Mars? I should probably do the latter. So, what's more important, Mars or a house? I like Mars. Okay. 화성 갈 거니까